반갑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업 2장 영업 실무 및 직업 윤리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자, 직업 윤리, 직무 윤리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25강 장이 바뀌었죠. 자, 1번. 자, 1번 하기 앞서서 특히 영업 실무 및 직업 윤리 나왔는데, 영업 실무는 우리가 좀 간략히 보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근데 직업 윤리는 여러분들이 직업 윤리, 직무 윤리는 잘 봐야 돼요. 요것은 뒤에 우리가 자본시장법, 제4과목에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법, 회법, 요 법과 쭉 연결됩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직무윤리, 즉 직무윤리는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최근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마케팅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하는 이 마케팅의 단계를 설명하는 건데, 마케팅은 보통 우리가 최근 앞에 종전에는 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 많이 우리가 중심이 되었어요. 요 시장 점유 마케팅은 같은 말로 우리가 보통 매스 마케팅이다 쓰기도 해요. 매스 마케팅이다 쓰기도 하죠. 자, 근데 이 시장 점유 마케팅은 말 그대로 요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마케팅이에요. 보통 이는 주로 이 성장 단계에서 많이 쓰는 이런 마케팅인데, 이때는 성장성을 중시합니다. 성장성을 중시하는 그런 마케팅입니다. 즉, 회사를 키우는, 성장하는 이런 것을 중시하는 마케팅이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관계 마케팅으로 연결돼 갑니다. 최근에는 관계 마케팅인데, 이제는 이제 성장 단계에서 최근에는 성숙 단계로 이 마케팅 단계가 넘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숙 단계는 주로 수익성을 중시합니다. 수익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가 마케팅 전략물을 보면, 이 영업에 관한 마케팅물을 보면, 요 관계 마케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칠 때는 주로 시장 점유 마케팅은 참고로 보면서 요 관계 마케팅 위주로 정리해 둬야 돼요. 자, 보면 이 시장 점유 마케팅은 종전에는 단기적인 실적 중심이었습니다. 실적을 따졌어요. 근데 관계 마케팅은 좀 장기적으로 공급자, 기업하고 고객 간에 장기적인 계속적인 관계 유지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따지는 것은 뭐다? 관계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고객과 기업, 즉 다시 말해서 공급자 간에 지속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는 그런 마케팅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장 점유 마케팅은 주로 새로운 고객을 막 유치해가지고 어떻게 이 기업을 키워볼까 하는 이런 성장을 많이 따졌는데, 최근에는 기존 고객, 새로운 고객 유치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우량 고객 유지에 더 중심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우량 고객 유지에 더 중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질적. 그러니까 고객 서비스를 잘 중시하면서 어떻게 앞에 있던 기존 우량 고객을 계속 유지해 갈까? 요걸 따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고객 점유율을 중시한다는, 정대시킨다는 거죠. 고객 점유율 정대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앞에 종전에 시장 점유 마케팅에서는 막 점포수를 막 늘려가지고 판매 촉진에 많은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질적보다는 양을 늘리고 한 데서 이는 양적이라는 겁니다. 많이 팔아먹는 것. 생산을 막 늘려 많이 팔아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는 시장 점유율에 정대에 초점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또 보면은 이 시장 점유 마케팅은 어떻게 물건을 신속하게 제품을 만들까 하는 신속 생산에 많은 바탕을 뒀습니다. 신속 생산. 그래서 이때 신속 생산을 위해서 쓰는 것이 우리가 생산 시스템, 이런 것을 많이 따로 구축했는데, 요즘은 생산보다는 말 그대로 정보화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정보화 시스템. 그래서 고객의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난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마케팅을 잘한다는 거죠. 고객 정보 수집 능력에 초점을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특히 예전에는 주로 이 규모의 경제 바탕을 많이 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규모의 경제를 하면은 말 그대로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대량 생산.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원가 절감에 바탕을 둔 거죠. 원가 절감에 바탕을 둔 것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해서 자재비 이런 것을 낮춤으로써 원가를 절감시키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기업의 규모를 늘릴까, 이 규모를 늘릴까에 바탕을 둔 겁니다. 근데 요즘 범위의 경제는 오히려 다양한 상품을 취급한다는 거죠. 상품 종류를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겁니다. 상품을 취급해가지고 오히려 고객의 뭐요? 자, 고객의 욕구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다양한 물건을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오히려 제품에 대한 이러한 뭐요? 범위가 확대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가지 종류를, 한 두 가지 종류만 기업이 만들었는데 요즘은 한 기업이 여러 개를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경쟁 관계가 더 치열해진 거죠. 그래서 요즘은 여러 다양한 상품을 취급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는 겁니다. 시너지 효과. 효과를 얻으려는 이런 관계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보통 보면 이 시장 심리 마케팅은 어떤 우리가 뭐요? 고충. 다시 말해 크레임이라든지 이 고객의 불만이 들어오면은 불만이 들어오고 나면 이제 이거 뭔다고요? 사후에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대응적 조치를 했다는 거죠. 고객이 클레임을 걸면 이제 그때 조치를 하는 건데 요즘은 오히려 고객이 클레임을 걸기 전에 계속 고객과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계속 대화를 해가면서 뭐요? 사전 고추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예방적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바탕으로 우리가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요 바탕에 대해서 한번 쭉 보면서 나와 있는 게 요 내용이다 보니까 요 부분 여러분들 한번 별표를 해 두시고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보죠. 1번. 최근 금융기관의 고객관리 필요성 중시 이유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항. 금융기관의 경영 전략이 성장성 위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성장성 위주의 전략은 뭐야? 매스 마케팅, 시장 점유 마케팅이죠. 최근은 시장 점유 마케팅이 아니라 관계 마케팅이기 때문에 성장성 위주가 아니라 수익성 위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해야 되죠. 그 정답은 1번이 틀렸네요. 다음 2번. 고객의 욕구가 개별화되고 다양화되었기 때문이다. 고객의 욕구가 뭐요? 개별화되고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한다? 범위의 경제. 여러 다양한 물건을 함께 취급하면서만 되는 요 범위의 경제를 따진다는 거죠. 뭐 하자 없죠. 이 범위의 경제다 보니까 금융기관 간의 고객 업무 영역이 파괴되면서 경쟁이 탁 치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각각의 기업들이 여러 상품을 취급하다 보니까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금융시장이 성장의 둔화로 이제는 성수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던 매스 마케팅인 시장 점유 마케팅은 주로 우리가 말 그대로 성장 단계에서 따지는 건데 최근 요 관계 마케팅은 성수 단계입니다. 이제는 기존 고객 유지에 더 중심이 나는 거죠. 신규 고객 유치보다. 자, 그럼 답은 1번은 1항이 되겠고요. 다음 2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해 놓은 거고. 다음, 고객 관리의 새로운 흐름인 관계 마케팅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 해놨습니다. 자, 1항. 기존 고객 유지보다 신규 고객 유치 중시의 전략이 필요하다. 틀렸죠? 바뀌었죠? 예전에 우리가 시장 점유 마케팅은 신규 고객 유치 중심이었지만은 최근 관계 마케팅은 신규 고객 유치가 아니라 뭐예요? 기존 고객의 유지입니다. 특히 우량 고객, 그러니까 질적입니다. 자, 1항은 바뀌었고요. 자, 다음 고객 서비스 중심보다 판매 촉진의 중심 전략. 시장 점유 마케팅은 판매 촉진, 다시 말하면 성장성을 따지기 때문에 뭐예요? 점포수를 막 늘리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최근은 뭐예요? 고객 서비스를 더 중심 많이 합니다. 저 정보화 중심이죠. 따라서 이항도 바뀌었네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촉진 중심의 전략보다 고객 서비스 중심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래 되겠죠. 자, 고충 처리도 예전에는 주로 사후 처리 지향 측면이 필요했는데 최근에는 뭐 한다고요? 사후 처리를 하면은 그만큼 고객의 불만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 사전 처리 지향을 더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제품 차별화 전략보다 고객 차별화 전략. 다시 말하면 다른
기업에서 또 다른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여러 차별화보다는 요즘은 우량 고객들을 흡수하는 고객 차별화 전략이 더 필요하다. 답은 4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해설이 여기 관계된 내용들을 같이 제가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1번, 2번, 3번, 4번에 다 관계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한번 정리해 두시면 그도 연결되겠죠. 자, 다음 3번. 다음 중 고객 관리에 따른 혜택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객 관리를 잘하면은 이런 요 고객의 관리를 잘하면 어떻게 될까 이 말입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관계 마케팅에 따른 겁니다. 특히 요 고객은 기존 우량 고객, 기존 고객 관리를 말합니다. 말이 없으면. 자, 그러면 고객 관리를 잘하면은 마케팅 비용과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지만은 특히 예전에 특히 영업사원들이 잘 하시는 분들이 말쓰죠. 자, 특히 우리가 보험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한 분의 고객을 잘 관리해주면은 그 고객이 또다시 뭔다고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고객 하나의 관리가 결국 자기는 월급 안주는 뭐 한다고요? 자기 지구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을 잘 관리해주면은 광고비라든지 이런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관리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다음, 신규 고객의 예치자산 차지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자, 이때 요 고객 관리, 기존 고객을 잘 관리하니까 기존 고객의 이탈률이 감소됩니다. 즉, 기존 고객의 이탈률이 감소되면서 고객의 이탈률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 고객의 이탈률이 감소한다는 말은 기존 고객의 유지율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존 고객이 이탈이 감소하고 또 유지가 증가되면서 그대로 예치자금이 묶이고 또 요 기존 고객들이 야, 요 회사가 참 좋더라 소개하니까 이게 또 뭐요? 신규 또 고객이 창출됩니다. 근데 최근에는 요 기존 고객들이 전국에서 예치해둔 요 자금이 약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70% 이상을 차지하더라. 이만 나옵니다. 그래서 정보사 등에 그만큼 기존 고객 차지비를 넣는다는 거죠. 그럼 답은 2번이 틀렸죠. 신규 고객의 애탁자산 차지비중 증대가 아니라 기존 고객 애탁자산의 차지비중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고객을 통한 간접적인 무료 광고 효과. 이게 입을 통한 구전을 통한 무료 광고 효과죠. 기존 고객들이 좋더라 하니까 신규 또 뭡니까? 옆에 친구들 따라오는 거죠. 자, 직원의 애사심 및 업무 만족도도 증대된다. 당연하겠죠. 그 답은 2번이 되고 4번. 최근 고객 관리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금융기관의 고유 업무 영역이 파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범위가 경제란 거죠. 한 기업이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여러 상품을 동시에 막 여러 개를 취급하다 보니까 고유 업무 영역이 파괴됨에 따라 관계 마케팅 전략이 중시된 추세이다. 그 다음 신규 고객의 이항 유치보다 기존 고객의 유지 비용이 훨씬 저렴한 것에 초점 맞추고 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면 광고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사원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기존 고객 유지 비용이 훨씬 더 싸더라 이 말이죠. 세 번째, 질적인 수익 중심의 경영 전략에서 양적인 개수가 뭐예요? 점포 수 이런 것도 막 개수 중심의 영업 전략으로 변화되고 있다. 바뀌었네, 그죠? 우리가 다 점포, 여러 개 점포를 갖는 것은 주로 시장 점유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다시 고객 중에서 우량 고객을 다 유지하는 전략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양적인 개수 중심의 영업 전략에서 질적인 수익 중심의 경영 전략으로 변화되고 있다. 바꿔야 되겠죠? 4번 답은 사망이 되겠죠. 사무관리의 자동화보다 고객에 대한 정교한 정보 수집 능력이 더 중시된 추세이다. 이게 바로 말 그대로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전략이죠? 정보와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해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마케팅 넣으면 다 관계 마케팅에다가 초점을 두고 답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분에 관계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1부부터 4번까지를 쭉 연결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쉽기 때문에 꼭 맞춰야 됩니다. 다음 5번 이제 핵심 금융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해놨습니다. 자, 핵심 제가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쭉 봤는데, 자, 보면 요즘은 핵심 전문 서비스도 다 종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종합 관리 시스템. 근데 특히 우리가 고객 서비스를 보면, 여기에 고객 서비스를 보면 크게 우리가 보통 여러 개 있지만 특히 여러분들 시험 잘 나오는 것은 핵심 금융 서비스 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더 볼 수 있는 것은 관계 제고 서비스. 고객 서비스에서 핵심 금융 서비스하고 관계 제고 서비스에 관계된 내용인데, 이 핵심 금융 서비스는 말 그대로 이거는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꼭 제공해야 될, 반드시 제공해야 될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필수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핵심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주목적은 고객에게 꼭 반드시 이 금융회사 등이, 기관 등이 금융기관이 제공해야 될 필수 서비스라는 것은 특히 고객의 욕구, 정보 욕구 충족에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보려면은 첫째는 컨설팅 능력과 관리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금융협 서비스는 컨설팅 능력과 관리 능력. 그러니까 고객의 정보 욕구를 잘 충족시켜 주려면은 컨설팅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컨설팅 능력은 특히 보면 금융 투자 분석 서비스, 금융 투자 분석에 대한 서비스, 컨설팅 해주는 거, 투자 전략 제안 서비스, 금융 및 투자 정보 제공 서비스. 그 다음 또 보면 관리 능력에 따른 것은 금융 내역 관리 서비스, 그 다음 만기 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금융 내역 관리 서비스와 만기 관리 서비스를 묶어서 금융 및 투자 관리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관리 서비스는 암기할 게 별로 없죠. 관리 능력은 왜 그런가 하면 관리 능력에는 다 관리자가 들어갑니다. 뒤에 관리. 그렇죠. 관리. 여러분 시험 객관식이니까 이렇게 생각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것 자체는 한번 보세요. 금융 및 투자, 금융, 내역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보통 관리자가 안 들어가죠. 근데 이 관리 능력은 이러한 금융 내역 관리라든지 만기 관리라든지 금융 및 투자 관리를 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뒤에 관리자가 들어가는 것은 관리 능력이다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보면 이 관계 제고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관계 제고 서비스는 말 그대로 자, 우리가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또 이 정권, 금융기관, 정권사 직원 있습니다. 직원하고 요 고객 요 사이에 인간적이고 금융기관이나 또는 직원과 고객 사이에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관계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이 바로 관계 제고 서비스입니다. 자, 근데 관계 제고 서비스에서는 보면 이거는 주로 개별적이 됩니다. 개별적.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보통 보면 여러분들 특히 요즘 보면 한 번씩 제일 좋은 예로 우리가 명절 때 인사 드릴 때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죠? 야, 이번에 명절 잘 보내세요 하고 문자를 딱 날리면 느낌으로 뭐가 딱 들어요? 야, 이거는 내만 날린 게 아니고 아는 사람한테 똑같이 날렸구나 한 느낌 듭니다. 조금 크게 뭐가 없는 겁니까? 성의가 없다 보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구야 이번에 명절 때 참 가족과 화목하게 보내라 이름을 딱 적어준다면, 개별적으로 적어준다면은 야,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참 관심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미지보다는 이 고객한테 이런 어떤 것을 보낼 때는 좀 개별적인 느낌 줘야 됩니다. 누구 씨, 누구 선생님, 참, 우리 정권회사를 이용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준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해줄수록 좋다, 이 말입니다. 관계는. 그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서비스를 주면 좋습니다. 도움, 힘이 되는 것. 이 도움이 되는 이것을 보통 우리가 부채감정이라고 부릅니다. 부채감정. 물론 이거는 주로 업무상보다는 주로 만나고 그냥 일반적인 게 도움을 말합니다. 부채감정을 합니다.
야, 저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힘들어 도와주던데 하면은 사람이 부채 감정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좀 더 관계가 더 좋아진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이 된다. 이 말은 한 번으로 딱 끝내지 말고 좀 자주 좀 좀 반복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좀 해줘라 이 말입니다. 한 번으로 끝내는 것보다 자주 반복적이 좋죠. 그래서 이때 관계 제고 서비스는 특히 개별적이고 도움이 되는 정보야 되고 좀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다. 이게 우리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 보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5번. 핵심 금융 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 금융 서비스란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필수 서비스를 말한다. 그대로 이거는 앞에 나와 있던 개념이네요. 개념. 반드시 이거는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핵심 금융 서비스는 컨설팅 수행 능력과 고객 확보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앞전에 얘기했지만 핵심 금융 서비스는 컨설팅 수행 능력이 아니라 그냥 컨설팅 능력과 관리 능력이에요. 컨설팅 능력과 관리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객 확보 능력은 아닙니다. 자, 관리 능력. 그래서 2번이 틀렸고, 포괄적 서비스의 측면에서 고객의 종합적인 자산 관리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점은 다 포괄적이죠. 핵심 금융 서비스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좀 고객의 어떻게 자산 가치를 좀 자산을 잘 관리해줄까 이런 중심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핵심 금융 서비스란 거죠. 그래서 단편적인 금융 상품의 상담 방식보다는 좀 포괄적인 투자 방식의 위주로 방식을 중시한다. 이게 나와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밑에 한번 또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핵심 금융 서비스의 구분에서 핵심 금융 서비스는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로서 최적의 상품 추천뿐만 아니라 좀 최적의 투자 방법의 제안 및 관리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요 컨설 능력과 관리 능력 한번 쭉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 금융 내역 관리와 만기 관리, 금융 내역 관리 서비스와 만기 관리 서비스는 금융 및 투자 관리 서비스에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 한 개로 본다면은 금융 및 투자 관리 서비스인데 여러분 시험은 보통 제가 사기서 나기 때문에 이거 같이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자, 6번. 핵심 금융 서비스의 구분 중 컨설팅 능력에 속하지 않는 서비스는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러면은 뭘 찍어야 됐습니까? 자, 여기 경우에 된 게 아닌 것 하면은 이걸 찍어야 되겠죠. 이걸 찍는다면 뭘 찍어야 됩니까? 관리자가 들어간 걸 찍어버리세요. 그럼 관리자가 들어간 걸 찍으면 답은 1항이네요. 금융 및 투자 관리 서비스. 그래서 이런 시험은 암기할 것이 아니라 보면서 간단하게 큰 맥만 잡아놓은 상태에서 관리 능력이니까 관리가 들어구나 이렇게 찍어버리면 이런 것은 크게 관계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암기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암기성이 되는 것들은 요령만 잘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런 시험도 잘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잘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음 7번에 정보 투집 단계에서 투자 성향 파악의 직접적인 파악 요소가 아닌 거 나왔습니다. 이것도 조금 한번 별표를 쳐놓으세요. 별표 쳐놓는데 일단 제일 먼저 볼게 보면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분 이제 했으니까 제가 요분은 간단히 할 것은 보면서 한번 필기해 두시고 체크해 두시고요. 자, 보면 자, 7번에 관계된 건데 자, 단계별 구분해 보면은 투자 정보의 수집이 있습니다. 투자 정보 수집이 있습니다. 투자 정보 수집을 보면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 목표의 파악, 투자 목표, 고객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느냐 하는 투자 목표의 파악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면은 이제 고객의 투자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 능력의 파악이 있습니다. 투자 능력의 파악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투자 성향 파악이 있습니다. 성향 파악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투자 목표 파악 자체는 큰 게 아닌데, 이건 그냥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투자 목표 기간이라든지, 투자 목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겁니다. 근데, 투자 능력 파악을 보면은, 이 보니까, 현재, 미래 재무 상태였습니다. 고객이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가? 투자 자금 여력이죠. 투자 자금 여력이 있는가? 이겁니다. 고객이 얼마만큼 투자 자금 능력이 있는가, 또는 투자 자금 여력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여력.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 현재 또는 이 사람이 또 수입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현재 또는 미래 재무 상태를 보는 겁니다. 재무 상태를 보는 겁니다. 또 볼 수 있는 게 요 사람의 지금 현재 미래 재무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또 뭘 볼 수 있죠? 요 사람의 요 가정의 월 또는 가계 소득이 얼마인가 하는 것도 볼 수 있죠. 가계 소득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 상태라는 것은 주로 뭘 의미하는 거죠?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자, 근데 투자 성향 파악이 있습니다. 요것은 요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가, 어떤 성향이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합니다. 사람의 성격의 이 방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인간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현자산 운용 현황.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요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운용. 이 사람이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현자산을, 아니면은 정권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은행에 많이 애취하고 있는가, 이런 운용을 보면은 요 투자자의 좀 성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좀 공격적인 그런 투자자인가, 좀 보수적인 투자자인가, 안정성을 좋아하는 투자자인가,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의 투자 경험, 이 사람이 과거에 얼마만큼 투자 경험이 있는가, 경험도 볼 수 있는 거죠. 이때 말도 투자 경험 자체니까 많을수록 투자에 대한 투자 지식이 높아야 되겠죠. 투자 지식.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경험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좀 투자 지식이 많은 사람인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투자의 선호 기간. 이 사람 보통 정권 등에 투자할 때 1년 미만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5년 이상을 좋아하는가, 이거 볼 수 있는 거죠. 선호기간. 그 다음에 위험의 수용도. 상대적으로 조금 알다시피 예를 들어 안정적인 채권을 좋아하는가. 안정적인 채권을 좋아하면 이 사람은 조금 보수적 투자할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 좀 위험이 큰 정권을 좋아하는가. 그럼 공격적 투자할 확률이 크죠.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람이 투자 성향이 뭔가, 이걸 파악이 되는 게 바로 요 투자 성향 파악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출제 위해라 본다면 제일 좋은 게 이게 자산 등이 있죠. 자산 운용 현황. 그럼 여기에 투자 성향이나 투자 능력을 내면서 여기에 현재나 미래에 뭐 한다고요? 자산 상태를 넣어버리는 거 하고, 현재 자산의 운용 현황은 다르죠. 그래서 운용이 들어가면 이거는 뭐다? 투자 능력 파악이 아니라 투자 성향 파악이라는 것. 이거 조금 차이 두고 가야 됩니다. 두 개의 구분. 요거 두 개, 요 두 마리 좀 구분해 주세요. 자, 이걸 파악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이게 파악되고 나면은 다음 이제 투자 정보를 분석해야 됩니다. 투자 정보를 분석한다. 투자 정보를 분석하는 게 말도 이 투자자의 유형을 평가하는 거예요. 투자자의 유형을 분석하고 또 이 사람을 또 결정하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제안을 하고. 자, 여기 파악이 되고 나면 요 사람의 성향에 맞는 최적 자산을 뭐 한다고요? 제안을 해야 될 겁니다. 투자 제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에게 요 사람의 성향에 맞는 가장 최적 자산의 결합, 즉 포트폴리오 등을 제안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람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투자 동의. 투자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겁니다. 투자 동의. 요 투자 동의는, 이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는 반드시 이거는 거쳐야 됩니다. 자, 다음 되죠. 자, 이렇게 이직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 문제 8번. 한번 보죠. 그럼 보죠. 7번에 투자 정보 수집 단계에서 투자 성향 파악의 직접적인 파악 요소가 아닌 것 나왔습니다. 볼 필요 없이 뭐겠습니까? 딱 보니까 제일 강한 거. 투자 성향이니까 투자 성향이 이쪽이죠. 그럼 성향이 같으면은 현자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운영. 같은 말이죠? 운영. 이 사람의 투자 경험이 어떠한가? 많이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뭘 투자만 했는가, 이런 거. 투자 선호 기간, 위험 수용도를 볼 수 있죠. 근데 앞에 현재 요 사람의 자산의 현황 이런 것들은 투자 능력 파악이에요. 그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7번 답은 1번이 되겠죠. 투자, 현재 자산 부채의 현황은 투자 성향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뭘 본다? 투자 능력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죠. 다음, 관계 제고 서비스의 세 가지 원칙이 아닌 것 물어봤습니다. 관계 제고 서비스의 세 가지 원칙은 제가 얘기했죠. 첫째, 도움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첫째, 개별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 도움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 주기적이어야 됩니다. 자, 이거 설명한 거고. 근데 사망을 보니까 정보 욕구 충족적일 것 있죠. 정보 욕구 충족적은 앞전에 보았지만 이것은 관계 마케팅이 아니라 이는요, 핵심 서비스의 주목적이죠. 핵심 서비스의 주목적입니다. 그 답은 사망이 틀렸죠. 자, 9번. 상담 활동의 효율 증대를 위한 요령이 아닌 거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좀 참고로 봐야 되죠. 참고. 이런 게 상식이죠. 옆에 상식적으로 상식. 자, 한번 봐보죠. 이런 거는 공부할 게 아니죠. 상식으로. 자, 상담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한다. 당연하죠. 요령이 아닌 거 1번 찍은 사람 없겠죠. 상담 진척표를 그룹별로 작성 관리한다. 그룹별이 아니라 고객별이죠. 고객별로 해야 되죠. 우리 점도 제일 잘하는 게 상담을 본다면,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간단히 익힐 때. 우리가 카드라든지, 카드회사라든지, 심지어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제가 휴대폰 요금이 얼마 나왔습니까?를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만 상담 신청을 해보세요. 하면은 딱 먼저 놓으면서 뭐부터 나와요? 상담한다면,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딱 하라 합니다. 나중에 상담원이 전화 받자마자, 누구 고객님 딱부터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 뭘 말한다는 겁니까? 그룹별이 아니라 이런 다 상담이 고객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만큼 신속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답은 그룹별이 아니라 고객별 해야 됩니다. 답이 2번이 틀렸고, 머리 공감보다 가슴에서 오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런 말이 옛날에 많이 쓰는 말이죠.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죠. 잔머리 굴리지 말고 조금 가슴에 와닿는 걸로 상담하라 이 말입니다. 자신만의 상담 화법 및 테크닉을 연마하여 활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10번에는 우리가 다음은 고객 상담 프로세스의 순서니까 이 순서는 한번 봐놓으세요.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니즈를 탐구하고, 그 다음 설득 및 해법 제시를 하고, 동의 확보 및 클로징을 한다. 클로징이 마무리죠. 그러니까 동의 확보를 받으면서 클로징 마무리 제일 뒤겠죠. 그럼 고객의 관계 형성이 제일 먼저죠. 그래서 고객 관계 형성을 보통 우리가 상담에서 주로 보통 뭐라 씁니까? 레포라고 하죠. 레포라고 쓰기도 레포. 상담 제일 중요한 레포. 제일 먼저 친근감을 갖는 그게 관계 형성이, 친근감이 첫인상이 바로 관계 형성이죠. 자, 그 다음에 고객이 뭘 원하는가? 이런 뭐 한다고요?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니즈를 탐구하고, 그 다음에 자사의 상품에 대한 감정 이런 데 대해서 설득이나 해법을 제시하고, 동의를 확보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거래 계약, 클로징. 답은 1번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해두고,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설은, 자, 좀 이따 보면서 제가 11번부터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25강은 10번까지, 10번에 위에
그 과정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10분 해설은 제가 26강부터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강 끝나고 수고했습니다.